더 배트맨 내용부터 짧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사람을 죽인 뒤 수수께끼를 내는 리들러란 악당이 등장해요. 수수께끼는 꼭 배트맨이 풀어야 했고 이걸 풀어야 다음 피해자를 알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배트맨은 도시 재개발에 얽힌 고담의 정치인과 마피아 그리고 그의 아버지까지 연관된 거대한 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리들러는 그 과정에서 희생당한 고아였고 그렇게 성인이 되어 같은 입장의 피해자들을 모아 진실을 밝히고 복수하려 한 겁니다. 리들러는 마지막에 둑을 터뜨려 집안이 낮은 고담 전체에 홍수를 일으켰고 그 혼란 속에서 시장을 저격하려 합니다. 도시의 절망과 불신을 퍼뜨려 자신이 받은 고통을 모두가 겪게 하고 싶었던 거죠. 리들러와 배트맨에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수를 원하며 가면을 쓰고 활동한다는 점이죠. 모든 인간에겐 악함과 약함이 숨어 있습니다. 가면 뒤에 약함을 숨긴다면 그는 배트맨 같은 초인이 됩니다. 그러나 악함을 숨긴다면 그는 리들러 같은 괴물이 되죠. 조커와 배트맨, 리들러와 배트맨. 그들이 늘 대립구도가 되는 것은 그들의 상황이 본질적으로는 같되 상황에 대한 선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리들러의 복수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세상에 돌려주는 것이었고 배트맨의 복수란 자신이 겪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악인들을 꺾어내는 것을 말했죠. 인간은 양면성을 지닌 존재로 누구에게나 악한 면은 존재합니다. 인간관계는 상호간의 믿음 위에 성립됩니다. 타인을 향한 선의와 이를 받아들이는 신뢰, 고아를 위해 10억을 기부하는 선의와 이를 믿고 의지하는 신뢰. 이 순환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되지만 이것이 배반된다면 우리의 호의는 증오로 변해 서로에게 혐오를 품게 됩니다. 외인 가문이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 믿었던 한 고아의 절망은 리들러라는 빌런을 탄생시켰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배신과 악의에 물음표를 던지게 했습니다. 결국 관계라는 건 상대가 날 파괴할 악마일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시작되는 것이죠. 리들러는 카펫 주걱으로 두꺼운 껍데기 밑에 숨겨진 고담의 추악한 진실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격화된 리들러의 피해의식은 리들러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노력을 통해 상대의 진심을 들추지 않는 한 우린 상대의 본심을 마주할 수 없고 제멋대로 해석된 진실은 한껏 왜곡되어 상대를 악마로 만들어 서로를 혐오하게 합니다. 리들러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자신의 동료들과 세상을 향한 정당한 의문을 표출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선빵을 맞은 고담은 그를 빌런으로 여길 뿐이었고 결국 고담과 리들러, 그들은 서로에게 악마가 되어 의심하고 파괴하는 증오의 연쇄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리들러는 그저 그들이 자신의 질문에 귀 기울이길 바랄 뿐이었고 자신의 고통을 알리기 위한 가장 좋은 스피커로 배트맨을 골랐을 뿐이었죠. 그러나 세상은 그를 짓밟은 진짜 악인 카르텔 대신 리들러를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인간은 결국 타인의 손길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따스한 의도로 인해 우리는 악마가 됩니다. 이런 선한 의도를 품은 내가 악마일 리 없으니 당신이 악마이거나 당신이 어리석은 것이다. 너도 내 상황이라면 이렇게 복수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정당하다 라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런 합리화 속에서 우린 타인을 파괴하고 증오하며 같은 혐오를 품은 내 편을 만들어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복수의 방법으로 내 편을 찾는 건 여론과 사상의 가면에 숨어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를 부정하고 나를 정당화하기 위한 초월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배트맨을 히어로로 만들어준 것도 이 가면의 힘이었습니다. 같은 고통이 주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자세를 선택하는 건 개인의 영역이었고 배트맨은 가면의 힘으로 공포의 상징이 되어 공포로서 고담을 보호하는 영웅이 되었죠. 고담의 질서를 수호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게 하는 횃불이자 보증이 되어준 겁니다. 수수께끼들은 경찰과 시장, 마피아 등 리들러의 고통에 얽힌 수많은 악을 말해주었습니다. 고담이 얼마나 깊게 썩어 있는 곳인지 그 카펫을 들춰줬죠. 심지어 정의의 사도 역시 그 앞에 당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어둠을 극복해야만 배트맨은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었죠. 고담 이상으로 세상은 수많은 이야기들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고담의 불안한 지방과 리들러의 고통처럼 상처를 입은 인간에겐 어둠이 숨겨져 있죠. 이를 무너뜨릴 거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어둠은 해일처럼 응축되어 세상을 향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상식과 질서를 정립하죠. 이 물결은 어디로 인도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도시의 모든 인프라를 파괴하는 재앙이 될 수도, 진정한 재개발을 낳는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파괴하고 혐오케하는 재앙이 될 수도,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기에 언젠가 이 범람은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범람이 풍요가 될지 재앙이 될지는 시대의 상징에 달려 있습니다. 배트맨은 이 상징이 됨으로써 도시를 구하고 영웅이 된 것이죠. 아무리 브루스 웨인이라는 인간이 뛰어나도 그것만으로는 영웅이 되지 못합니다. 영웅을 만드는 것은 그의 힘이 아닌 그가 이끈 사람들이죠. 그리고 캐트우먼과의 관계를 통해 2년짜리 초보 자경단이었던 배트맨은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캐트우먼은 모성, 고독, 자유, 소속감, 동질감 등 배트맨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고담과 캐트우먼 사이에서 고민하며 자신의 모든 욕망과 본성을 포기하고 고담을 위한 절대적 기준, 절대적 공포가 되기를 선택하죠. 그렇게 그 결말을 통해 그는 완전한 공포의 상징, 사람을 구하는 고담의 횃불, 배트맨이 될 수 있었죠. 우리는 따뜻한 존재이고 서로에게 선한 마음을 품은 존재입니다. 그건 언제나 정당한 전제죠. 그러나 그 전제가 있기에 우린 서로에게 악마가 되고 혐오가 됩니다. 그 역시 변하지 않는 진실이죠. 누가 옳은지, 누가 정답인지 그것을 결정하기엔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 견고하기만 하죠. 그렇기에 사람들은 나를 꽁꽁 싸매고 타인을 마냥 미워하는 것이 다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는 똑똑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혐오의 시대,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풋내기 히어로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순진하고 확고한 세상을 향한 신뢰의 태도 말입니다. 이제는 조금 지겹기까지 한 배트맨 시리즈의 리부트, 정말 이 정도로 서툰 배트맨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이 풋내기 자경단이 어떻게 영웅이 된 건지 더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완벽히 선하거나 완벽히 탁월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도록 노력과 믿음을 전하는 이가 있었고,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한 도구로 상대를 이용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트맨은 이 저울 중 선의의 힘을 실어준 것이죠. 돈과 지능이 자신의 능력이라던 배트맨은 이제 상징성의 영웅이 되어 고담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새로운 리부트가 계속될 수 있다면 이대로라면 또 충분히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혐오를 이겨내는 풋내기 영웅 더 배트맨이었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